자,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뭐 지금 사무실도 거의 마련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독자 노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했던 그런 형식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5에서 한 10% 정도 3자 대결 때 나오던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표가 민주당보다는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표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지분을 내주면서 단일화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는 거의 당 대표의 역할 아니면 거의 전권을 주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더 강경해요. 네.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단일화하고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갈고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후보가 홍준표, 김문수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유승민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그냥 원오브 댐으로 하는 그러한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50대 50에 정당한 지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과 네, 추측이에요. 그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드러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은 이준석과 천하람을 비롯한 개혁진단 그룹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20, 30대 남성층에는 강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화력이 대단히 세잖아요. 네. 그분들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게 된다면 정말 화력이 10배 이상, 그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민주당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대선 치러볼 만하다.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신들이 밀어가지고 당선시킨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허무맹랑한 짓을 했고 만약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되면 무슨 염치로 뭘 가지고 국민들께 저희 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것은 염치가 없는 행위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대선 자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일종의 밑거름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기현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은 개혁과 쇄신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예. 대선에서 져버리게 되면요 더 위축되고 더 웅크러들 거예요. 울타리 더 세게 쳐가지고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살아보자. 단일대우 형성 이렇게 강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대선 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음번 총선 때까지 상당히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의미 있는 성적을 내면 의미 있는 성적? 예, 의미 있는 성적. 대선에서 이긴다? 뭐 이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자 국민의힘이 앞으로 보수정당으로 어떻게 안 돼요. 이제 재탄생할 것이냐 이 안 돼요. 아젠다를 던지고 아니, 동의를 받는. 불가능해요. 영남권 의원들이 거의 70%잖아요. 예. 그분들은 대선에서 지면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나빠, 민주당 나빠 그렇게 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도 뭐 다 그냥 대선 후보는 정계 은퇴죠. 예, 이제 정계 그분들은. 은퇴해버리는. 정계 은퇴고 영남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당대표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때 되면 더 심할걸요? 전당대회 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원들 거의 50%가 영남권 당원들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의원들 중에 한 분을 뭐 당대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더 강한 투쟁력을 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최소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대선 후보가 경쟁을 하려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잘못됐고 비판하고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다 쇄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외쳐서 국민들한테 뭐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했다. 야 이거 다 없어진 거야. 더 세게 나가겠다. 더 강경 노선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요. 대선 토론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당신이 더 나쁘지 하면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논리적인 전개를 이재명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야라고 네. 돌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것은 언급도 안 하고 당신이 더 나쁘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과 유승민은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할 수는 예, 있겠죠. 예. 그래서 후보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 좀 후보에 그렇게 따라 다르다. 달라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기류로는 네. 이제 현실적 판단이 하나 있고 또 기대 섞인 또 전망이 이제 있다고 두 개를 나누어서 보면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중에서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래요. 김문수가 저렇게 높게 나오고 경쟁력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걸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길 수 있다 그러는 수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승민이나 오세훈 시장이 더 경쟁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당원 당규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바꿀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의 바로미터가 그 경선 룰을 바꾸냐 안 바꾸냐 그것이 그냥 김문수, 홍준표로 가냐 아니면 오세훈, 유승민에게도 길을 열어주느냐 그거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때쯤 해서 네. 어떠한 논의가 오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김문수, 홍준표가 1등 나오면 그냥 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현재는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그나마 이제 경쟁을 해보려면 오세훈 뭐 유승민 류가 이제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수치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수치로 입증을 하려면 당헌 당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설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말 오세훈과 유승민이 외연 확장이 더 있고 이재명 상대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네라는 수치를 보여줘야 그래 우리 당원 당규 좀 룰은 개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흐름이 갈 것 같다는 거죠. 제3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뭐 제1안, 제2안이 차지하는 이게 이제 범위가 워낙 넓고 깊어서 제3 후보는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막 세게 전략도 짜고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치를 안 해본 분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무리 인품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식견과 뭐 여러 가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재 위험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러한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부에서 또 윤핵관들 중 일부가 우리가 좀 외부에 영입해가지고 이창용 같은 사람 세우자 우리 주도권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게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X표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